2024년 정보처리 기사 실기 제3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코드가 주어졌고요. 수압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함수가 여기 지금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네요.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행되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네요. 자, 맨 처음에 lst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swap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방금 만들어진 lst라는 변수를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하나의 lst라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다시 얘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리킬 거고 얘는 swap이라는 함수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역 변수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얘와 얘가 이름이 똑같다 하더라도 실은 전혀 다른 그런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포문 하나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포문을 보니까 얘가 지금 들여쓰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포문 블럭이에요. 자, 여기 range라는 함수가 보여지네요. 자, range 함수는 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만큼 정수를 반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잠깐 정리해 볼까요? range 하고 나서 괄호 열고 5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반환하는 값은 0, 1, 2, 3, 4가 반환이 되겠죠. 총 5개가 반환되는데 조심하실 것은 여기 쓰여진 숫자보다 하나 적은 4까지만 반환하게 된다. 이때 얘는 자동으로 어떻게 이터러블한 즉 반복 가능한 객체가 만들어져서 넘겨주는 거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i라는 기억 장소에 0부터 차례대로 얘네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괄호 안에 지금 수식이 들어있어요. 수식이.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시켜야 되겠죠. 자, 먼저 len, length죠. lst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len이라는 함수는 길이를 구하는 함수잖아요. 자, lst의 총 길이가 몇 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일단 여기는 6이 나올 거고 그 값을 어떻게 하라? 나누는데 지금 슬래시가 2개예요. 자, 슬래시가 2개일 경우에는 뭐만 구한다? 목만 구한다. 목 구하기 연산자잖아요. 네, 그래서 목만 구해서 반환한다. 그러면 6을 2로 나눈 몫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range라는 함수는 어떤 값을 만들어서 반환하게 될까요? 0, 1, 2까지만 만들어서 차례대로 i에 전달을 해주겠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파이썬은 이 나눗셈 연산자가 여러 개 있는데 요거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자, 먼저 이 슬래시 보통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연산이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즉 연산에 쓰여지는 값이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연산을 한다? 실수 연산한다. 즉 부동소수점 연산을 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2.5가 나오겠죠. 이렇게. C나 자바의 경우 얘가 정수고 얘도 정수일 경우에는 이 자체가 목만 구해지지만 파이썬에서는 항상 이 슬래시는 나눗셈에 쓰여지는 거고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실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파이썬에서 좀 다른 문법 중에 하나. 자, 이거 슬래시 2개. 얘가 바로 몫을 구할 때 쓰는 연산자죠. 그래서 이 예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게 되면 결과가 2가 나오게 되죠.
만약 파이썬에서 5.0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의 자료가 이렇게 실수형일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2.0 하고 이렇게 같이 실수형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퍼센트가 있죠. 퍼센트. 얘는 나머지 연산자다. 그래서 5 나누기 2 하면은 나머지 결과값이 1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다. 만약 5.0 나누기 2 하게 되면 결과값은 1.0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구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디바이드 모드라는 이 함수도 주어지게 되죠. 여기에다가 앞쪽에는 피제수, 즉 나눔을 당하는 수, 뒤에다가는 제수, 나눠지는 수를 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디바이드 모드 하고 나서 5,2 쓰게 되면 이 결과 자체가 뭘로? 튜플로 반환이 돼요. 그래서 결과는 몫이 얼마예요? 2, 나머지가 1 이렇게 튜플로 반환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각각 따로따로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B는 디바이드 모드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A에는 2가 그리고 B에는 1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고요. 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값의 연산 결과는 3이 되었고 0, 1, 2가 차례대로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고 얘들은 당연히 이터러블한 즉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되는 거고 차례대로 0부터 이제 i로 전달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여기 이 문장을 실행할 때는 i 값이 0이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LST에 있는 i는 현재 0이죠. 그렇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자, 0에는 마이너스 붙이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 뺀 것.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마이너스 0 빼기 1이니까 결국 0은 음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i는 현재 0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파이썬에서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문법 중에 하나죠. 값을 서로 교환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 문법이죠. 즉 여기 이 결과값은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 결과값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그럼으로써 두 개의 값이 바뀌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죠. 일반적으로 자바나 C의 경우에는 보통 값을 바꾸고자 할 때 A에 5가 있다. B에 10이 있다. 이 값을 서로 이렇게 바꾸고자 한다.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템프라는 일종의 중간에 이 값이 사라지지 않도록 옮겨놔야 하는 그런 임시 기억 장소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템프에 5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A에 B 값을 대입하고 나서 다시 B에 템프를 옮기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문장을 이용해서 값을 바꿔야 되지만 파이썬에는 이런 문법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값을 바꾸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파이썬의 독특한 문법 중에 하나죠. 자, 그거 한번 또 정리하고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첨자가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리스트의 첨자 부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가 0. 정상적인 첨자는 0부터 5까지 가겠지만 끝쪽부터 올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죠? 그 원리에 의해서 각각의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서로 바꿔주면 돼요. 자, 먼저 리스트 마이너스 1에 있는 즉 얘죠. 6을 어디에? i에 즉 0. 여기가 0이잖아요. 얘를 어디로? 요쪽으로 옮기라는 얘기고 또 0번째 있는 요소를 어디로 옮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의 위치로 옮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들어왔을 때 포문을 실행하고 나면 이 리스트의 순서가 6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번에는 1이 i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i가 현재 1이고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도 역시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여기 음수 쪽에서 두 번째 있는 값을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서로 값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가 역시 5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2가 이렇게 i로 전달이 되어져서 다시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겠죠. 이번엔 어떻게 되죠? 자,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2가 되니까 자,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3에 있는 위치 즉 4와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요소가 서로 또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4와 3 이렇게 바뀌겠네요. 즉 이 수압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리스트는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예요. 값이 완전히 서로 반대로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압이라는 함수를 다 실행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보니까 인쇄를 하는데 요 안에 또 어떤 수식이 들어있어요. sum이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고요. sum 안에 리스트를 넣었어요. sum이라는 함수는 합을 구해주는 함수인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일반적인 함수처럼 뭐 1하고 2하고 3을 넣으면 결과가 6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건 전혀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여기에 이터러블한 객체가 와야 됩니다. 즉 반복 가능한 객체만이 올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리스트 같은 반복 가능한 객체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요소가 숫자가 와야 되죠. 이런 객체가 왔을 때 sum 함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넣게 되면 바로 얘는 오류다. 요거 하나 여러분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sum이라는 함수를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lst 하고 나서 여기 파이썬에서 꼭 알아야 되는 일종의 슬라이싱 기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콜론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죠. 얘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 시작점. 근데 시작점이 아무것도 없으면 맨 처음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끝점. 끝 요소의 위치. 그리고 얘가 이제 바로 칸, 즉 스텝이죠. 몇 칸씩 뛸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끝에 2만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몇 칸씩, 두 칸씩 뛰면서 그 합을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칸 뛰면 여기, 두 칸 뛰면 여기. 두 칸 뛰면 없으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의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6 더하기 4 더하기 2 하니까 12가 되겠네요. 이 값은 뭐가 된다? 여기는 12가 된다. 자, 그리고 빼기. 이번에는 sum 하고 나서 또 합을 내는 거죠. 리스트 안에 1 땡땡땡땡 2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는 지금 시작점이 현재 주어졌어요. 첫 번째 요소부터 끝점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는 얘기죠. 끝까지 가라. 몇 칸씩 건너뛰면서 두 칸씩 건너뛰면서 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요소부터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얘잖아요. 얘부터 두 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5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겠네요.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9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답이 9가 될 거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12에서 9를 뺀
그 결과가 바로 이 프린트문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모두 계산한 결과잖아요.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는 뭐가 3이 남겠네요. 그 3을 인수하라고 했어요. 그럼 결과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 문제는 파이썬의 독특한 문법들을 녹여서 낸 문제예요. 몫을 구하는 연산자라든가 또는 이렇게 값을 바꾸는 이런 독특한 문법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합을 구하면서 슬라이싱하는 리스트를 슬라이싱하는 이런 문법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결국은 작은 문법이라도 쉽게 이거 대강 쉬워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문법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또는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몫을 구하는 연산자를 모를 경우에는 되게 당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파이썬의 독특한 문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문제들이 갈수록 약간 복합적인 그런 문법의 형태들을 이렇게 합쳐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흐름상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네요. 2024년 제3회차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 파이썬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